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닷새간의 설 연휴가 마무리됐습니다. 설 민심에 대한 양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은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의 속도전을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읽은 민심은 결국 속도감 있는 민생과 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와서 벌써 두 달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네.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적인 성과를 좀 내달라라고 하는 주문이 청와대로부터도 있었고 또 자성적 목소리로도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이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건 국회의 입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24일부터 이제 본회의 또 열리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이건 자사주 소각 이거 의무화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동수당법, 이거 연령을 좀 확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순서대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또 반대로 또 몰아가려고 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 심판이 대상이 될 뿐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입법 추진에 강한 견제를 하라는 게 민심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게 다 아시는 그런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설 민심에서 민생은 맞아요. 국민들이 정말 싸우지 말고 민생을 돌봐달라. 근데 그 민생에 있어서 왜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러한 법을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민생을 볼모로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인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까? 근데 그 탓을 또 야당이 한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개혁 법안,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 민생 법안까지도 야당이 정말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당이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설날 민심을 민생으로 읽었다면 뒤에 개혁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민생을 먼저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벌써 다카이치 총리가 일기 투자를 확정 지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설 전인 12일 날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특위가 회의조차 못 열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보다 큰 형처럼 정말 넓게 보고 민생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민주당이 한다면 하겠죠. 하지만 지난번처럼 의원 수가 60명 이상 안 차면은 필리버스터 못하게 하겠다. 네. 그건 사실 맞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러한 사례에 준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수준의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저희도 뭐 민심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간에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선진국에 도입된 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안 차면은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겠다? 그건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필리버스터의 취지 자체가 의원들이 참석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 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왜 이 법안들이 잘못되었는지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게 그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필리버스터 법을 개정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 그렇게 선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좀 선별적으로 해야 돼요. 전략이 없습니다.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삼아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나요? 없죠. 예를 들면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하실 수 있고 필리버스터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뭡니까? 농어촌 응급의료 특별법 이거 필리버스터 하실 건가요? 그다음 행정통합특별법 이거 하실 건가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왜 우리 당이 이걸 반대하냐? 우리 지금 이거 하지 못하면 지방이 소멸되고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리는데 이때 우리가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필리버스터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스스로가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하시고 민생에 관해서는 여야 없다, 통과시켜달라,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지방선거 모드에도 돌입을 했는데 당장 집안 정리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합당 논의가 중단됐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본격적으로 선거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 아닙니까? 그 합당은 이미 이제 에너지가 사실상 소멸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차기 지도부에서 이런 것들을 또 추진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네. 예컨대 뭐 호남에서 뭐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혹은 또 수도권에서 후보자들이 중첩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떻게 합리적인 또 룰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이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네. 합당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가 확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연대는 굳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이제 의문점들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서로를 핥히는, 상처내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약간 자존심까지 서로 이제 건드리게 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를 다시 만들어내기가 일단 쉽지가 않은데, 네. 서로 지금은 사실 말을 아껴야 될 때고,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건지를 막 묻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윽박지르는 모양새가 되고,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이것이 계속 뭔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물밑 접촉이라든가 물밑 교섭을 통해서 뭔가 무드를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 좀 고민해 보시고, 그런 방향석에서 정말 연대를 다시 꿈꾸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혁신당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뭐 분명한 입장 정리를 먼저 해달라 이렇게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조국혁신당이 또 군산과 평택의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후보를 내지 마라 이렇게 네. 강하게 언론에 대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인 추진에 의한 합당이 결국은 밀실야합이라는 게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얘기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합당은 단순한 문의만 뭉치는 거고 결국은 본인들의 실리를 차리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해석 아닐까요? 그래서 이 합당 논의가 지연된 거 뿐이지 완전 무산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네. 선거 연대도 이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연대면은 아마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동의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군산이나 평택에서 이미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양보를 하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이러한 합당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것을 의식하시고 그래서 네. 정말 민심을 보고 나가야지 또다시 선거 연대 이렇게 간다면 아마 민심의 거센 파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군산과 평택 두 곳의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글쎄요, 무공천 관련돼서는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사상권권 민생의 볼모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으로서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때문에 거기에 보궐선거가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하더라도 무공천을 당장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정치적 맥락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징계의 내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 곧 새로운 당명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후보군이 지금 뭐 2개로 압축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개로 압축돼서 이제 3월 시작 전에 이제 발표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겁니다. 예전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포대가리만 해서는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사실 육선 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전신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명 바뀐 변천사를 다 경험한 분이에요. 네. 그러면 당명이 바뀔 때 언제 성공했고 언제 실패했는지도 경험한 분이 포대가리라고 말할 정도면은 정말 위기 상황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당명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가 오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는 결국 당내 소장파들이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이러한 외연 확장, 중도를 요구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윤과의 절연이잖아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의 절연인데 사실 이것을 이때까지 하질 못했어요. 네. 앞에서는 절연을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는 또다시 강성 유튜버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가 언론 지상에 다 공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오늘이 아마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포대가리란 말이 안 나오도록 정말 당명 개정과 함께 변화와 혁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우리 국민의힘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의식하고 정말 오늘은 선거 이후에 제대로된 진실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당명 때문에 계엄을 했나요? 당명 때문에 탄핵을 당했나요? 당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당명을 또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명을 바꾸려면 지금 있는 지도부 윤어게인을 주창하고 또 전두환 어게인까지 외치는 그런 당원들을 징계하지도 못하고 그전이 매달려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름을 100번 바꾼들 국민들께서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행동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달려있다 말씀드립니다.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당명을 바꾸는 게 전략적으로 맞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만큼 절박함이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사실 이제는 막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전에 정말 옷을 갈아입고 내용 컨텐츠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야지만 삼위일체가 돼서 국민들이 더 다가가겠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예요. 그렇다면 네. 거기에 맞게 사람과 그리고 컨텐츠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 연휴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였는데 장 대표가 뭐 노무의 이야기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 문제의 시작이 사실 이 대통령이 다주택 관련해서 강성 메시지를 연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1야당의 대표의 집을 6채 공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잖아요. 사실 정치에는 품격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도 역시 품격을 보여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SNS 설전을 봤을 때 정말 중도층의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정치의 품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어떤 SNS의 공격이나 장 대표의 SNS 공격 사실 둘 다 바람직하진 않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거예요. 대통령의 다주택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알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다주택을 다 징벌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예외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부모 부양, 그리고 별장, 그리고 지방 소멸 지역의 세컨하우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께서 다주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 하는지 그걸 이제 명쾌히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대통령께 누차 제가 요구하지만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소유의 개념이냐 아니면 거주의 개념이냐 이 철학부터 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다주택자한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걸 폐지하겠다 해서 매물로 나와서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전세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그게 또 그러면은 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방점이 거주의 개념으로 간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철학을 먼저 정립하시고 자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도 어떻게 하실지 그러한 정책을 보여주시라. 그리고 앞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정치의 정점에 있는 분인 만큼 보다 정치의 품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야권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는 저는 설득의 언어를 계속 쓰고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투기하고 돈 벌 수단으로 만들었던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그거를 돈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할 리도 없는데 네. 그럼 국민들을 악마화하기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악마화가 아닙니다. 세금 내라는 겁니다. 그거에 맞는 세금을 내게 하면 굳이 그거를 투기성, 투자성 굳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미 이젠 투자처도 주가가 지금 5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국가가 뭐 아무런 수단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하면 문제겠지만 이제는 다른 길도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돈을 지금 뭐 7대3 규모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에 7이 있고 유동시장에 3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게 또 거꾸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동시장이 가면서 투자할 때가 가면 기업도 살고 또 기업이 살게 되면 고용도 늘게 됩니다. 그런 선순환 효과로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포기하고 있는 이 집을 한 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폭넓게 두루두루 우리 정치권이 이제는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전 설득으로 들렸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가 95세 노모의 집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그러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리고 사연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전반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악마화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러한 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성숙된 야당 대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민주주의를 그동안 함께 만들어왔던, 또 노벨 평화상까지 지금 추천을 한 상태인데, 그런 상황적인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도 상당히 중대하고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중대한 사건을 저질렀지만 그 이후에 보인 태도를 보세요. 반성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하들 탓을 계속해서 합니다. 재판부가 만약에 이거를 또 선처해주는 방식으로, 또 한 계단 내려주는 방식으로 만약에 선고를 한다고 한다면 사법부 심판이 오히려 국민들 열망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네. 국민의 법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역사적 중대성을 그대로 실어서 판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뭐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보듯이 12.3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기현 재판부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더 큰 요인은 이제 감형 요인과 관련해서 본인의 반성 부분인데 지금까지 반성은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오히려 계속 불법 비상계엄이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것이다, 짧은 시간에 끝났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러한 논거를 계속 제시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감형 요인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특검의 구형만큼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직접 하는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직접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그간의 말을 쭉 다 살펴봤을 때 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말이 헷갈리고 또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는 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저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는 분명히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을 동조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 목소리를 장동혁 대표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국민들도 믿을 것이고, 야당이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할 근거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 선거 이후에는 진솔되게 사과하고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장동혁 대표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어제 근데 장동혁 대표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절연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태도를 전환하고 이슈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겠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헌법을 앞으로 지킬 거냐,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가 집권했을 때 또다시 이런 이 불법한 계엄을 또 저지를 거냐, 이거를 확답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겠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물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윤어게인을 외쳐온 지도부이기 때문에 말마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지도부가 물러나고 전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새 지도부를 꾸려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신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윤상현 의원의 경우는
김재섭 의원하고 이런 통화했었잖아요. 야, 사람들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광훈 씨 앞에 가가지고 절 3번이나 하신 분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국민의힘에서 당명 바꾸고 아마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것을 신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당명 개정의 그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 개명과 함께 오늘이라든지 선고 이후에 나오는 그런 입장 변화에 상당히 주목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당명 개정 전에 먼저 국민의힘이 반성을 한다. 그러면 사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 넓은 광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성 없이 우리가 아무리 변화하고 컨텐츠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스스로의 반성이다. 그 반성을 할 때 정말 용기가 있는 거고 네. 그게 국민의힘이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솔한 반성과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